자, 반갑습니다. 융합과학쌤 이능상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단원 문제풀이에서 한 3문제 정도 선생님 조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자, 4번은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보기 전에 밑에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별의 탄생과 그 진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위의 것은 태양 크기가 태양과 비슷한, 즉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순서고, 밑에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한 10배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별은 그 질량에 따라서 그 진화 경로가 달라지는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위에 보기에도 있습니다만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핵융합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주계열성에 머무는 그 시간은 더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은 성운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했죠. 자, 요 성운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즉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하는 주계열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주계열성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은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바깥층은 더 크게 부풀어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거성이란 것은 아주 크다 그런 얘기죠. 큰 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적색 거성의 중심에 헬륨이 모두 탄소, 산소로 바뀌고 나면 바깥쪽은 행성상 성운이 형성됩니다. 이 행성상 성운이란 것은 이 상자는 모양 상자입니다. 그래서 행성 모양의 성운이 형성되고 그 중심에 하얀 조그마한 모습이 보이죠. 중심에 핵이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크기가 태양 정도인 별은 이렇게 성운이 주계열성,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그 다음에 백색 외성,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화를 하고, 별의 크기가 태양보다 훨씬 큰 별, 한 10배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별들은 그 크기가 아주 큰 주계열성이 된 다음에 적색 거성보다 훨씬 큰 초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초거성 중심에 모두 철로 다 바뀌고 나면 중심 핵과 그 다음에 바깥층이 충돌해서 폭발해서 초신성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 그 중에서도 비교적 크기가 작은 별은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서 중심 핵이 남아서 밀도가 매우 높은 그런 별을 중성자별이라 하고, 이거보다도 훨씬 큰 태양의 질량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되는 그런 별들은 중력이 매우 큰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을 잘 알아두고 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 그림으로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그 그림보다 조금 어렵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태양의 질량을 1로 봤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크기와 비슷한 것 또는 뭐 태양보다 큰 것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것이 뭐 한 태양 정도 크기의 별,
그 다음에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별. 자, 태양보다 크기가 아주 작은 별은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반응만 통해서 주계열성이 된 다음에 백색 외성으로 바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 정도의 크기의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면 헬륨이 되겠죠. 자, 요 단계가 주계열성 단계고, 그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행성 모양의 서운, 아까 행성상 서운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백색 외성이 되는 겁니다. 태양의 크기가 태양의 크기보다 10배 이상 아주 큰 그런 별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또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큰 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더 무거운 원소, 예를 들면 금, 납, 우라늄, 자, 이런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되면서 되는 별들은 중성자 별이 만들어지고, 아까 20배에서 30배 정도 더 큰 별들은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에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아까 맞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 계열 단계에 머무는 기간이 짧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핵융합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서 수명이 짧다. 그랬죠. 그죠? 뭐 굵고 짧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성자별은 거성으로 진화할 것이다. 자, 아까 태양 크기와 같은 별들은 마지막에 백색 외성이 되고, 외성이라는 것은 아주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은 별이다. 그 다음에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별들은 중성자별, 더 큰 별은 블랙홀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중성자별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성이 아까 초거성이 중성자별로 진화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죠. 자, 별의 진화 과정에 따른 핵융합 반응, 또 원소의 생성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은 이 은하의 분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은하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타원 은하, 그 다음에 나선 은하, 또 불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게 과학 용어는 굉장히 단순하다 그랬죠. 생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타원으로 생겼으니까 타원 은하, 나선으로 생겼으니까 나선 은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니까 불규칙 은하.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여기서 나선 은하는 다시 또 아주 정상적인 모습의 정상 나선 은하. 이 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 올바르다, 맞는 모양이다, 그런 얘기지, 정상 비정상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막대가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구분합니다. 밑에 설명을 한번 볼까요? 타원 은하는 나선팔이 없는 타원 모양 또는 공 모양, 구 모양의 은하를 타원 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선 은하는 그림처럼 이렇게 소용돌이가 휘감아 도는 그런 모습인데, 은하 핵에서 나선팔이 뻗어나온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 그 다음에 은하 핵을 지나는
막대에서 나선팔이 연결된 모양은 막대 나선은하. 조금 모습이 다르죠. 자,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자, 그 다음에 나선은하는 정상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 핵에서 나선팔이 바로 뻗어 나오면 정상 나선은하. 핵을 지나는 막대가 있고, 이 막대에서 나선팔이 뻗어 나오면은 막대 나선은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위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문제가 있는데 A와 B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기준, 그 다음에 C와 D를 분류하는 기준, E와 F를 분류하는 기준. 조금씩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밑에 그 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A와 B를 분류하는 기준. A와 B를 분류하는 기준. 자, 그러면 A는 타원은하, 정상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기준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뭐가 기준입니까? 자, 일정한 모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의 규칙성. 자, A는 타원이나 나선 모양의 일정한 모양이 있고, B는 특정한 구조나 규칙성이 없는 불규칙한 하라고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양의 규칙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와 D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C는 타원은하고 D는 나선은하죠. 그래서 타원은하는 그냥 공 모양 또는 구 모양이라 그랬고, 핵이나 또는 막대에서 나선팔이 연결되어 있으면 나선은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나선팔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죠. 그죠? 나선팔의 유무, 나선팔이 있느냐 없느냐. 자, 아까 여기는 규칙성이, 모양의 규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자, 3번 E와 F를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 E는 정상 나선은하, B는 막대 나선은하. 정상 나선은하는 은하 핵에서 나선팔이 뻗어 나왔다 그랬고, 막대 나선은하는 은하 핵을 지나는 막대에서 나선팔이 뻗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막대 구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죠. 막대 구조의 유무, 이렇게 되겠죠. 자, 은하의 분류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성간물질 중에서 공유결합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성간물질은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로 원자, 분자, 이온, 전자로 이루어진 기체하고 얼음, 알갱이, 또 규산염, 이런 고체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을 우리가 성간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성간물질 중에서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우리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형성되는 그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원자도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원자들은 각 전자 껍질에 전자를 다 채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 이렇게 하는데, 전자 8개를 채우려고 하죠.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 그 다음 전자 껍질에는 8개, 이런 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원자들이 이런 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제일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개수가 적을 때는 전자를 내놓아서 양이온이 되고, 전자가 한두 개 모자랄 때는 또 얻어서 음이온이 되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 다음에 이온 결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다 모자란다. 이런 경우에는 각기 공유 전자를 서로 내놓아서 이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15족, 16족, 17족 비금속 원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 결합을 하는데 지금 여기 설명은 수소로 나와 있죠. 수소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1족에 위치를 합니다만은 1족은 아니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갈 데가 없어서 불쌍해서 거기 안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공유 결합의 종류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이라는 건 하나죠. 그죠? 이중은 둘, 삼중은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단일 결합은 두 원자가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해서 하는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수소들이 이쪽 수소 원자와 이쪽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씩 내놓아서 한 쌍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2개 모자라죠.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자, 두 쌍이니까 이렇게 공유 결합을 2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질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3개죠. 따라서 7개죠. 따라서 이렇게 세 쌍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그래서 3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세 쌍의 공유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합이 3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의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보면 수소 원자 2개가 한 쌍의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 맞죠? 그죠? 서로 전자 하나씩 내놓아서 전자를 공유한다. 자, 수소 원자는 이원자 분자다. 이원자 분자라는 것은 자, 그림처럼 원자 2개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형성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수소 분자는 단일 결합을 갖는다. 자,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단일 결합을 갖는다. 서로 맞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기역, 니은, 이것이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